이런 거 하면 정말 대대손손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정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세연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 세연쌤이 직접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런 빌라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잘 팔리는 빌라 확실하게 고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그런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나팔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고르셨더라고요. 반드시 팔리는 빌라와 그렇지 않는 빌라는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피해야 되는 빌라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세연쌤이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메모 준비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뻔한 얘기겠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우리 교육생분들하고 입찰 상담을 할 때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립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엑시트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다른 물건으로 좀 제가 유예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추천 물건 그런 거 하세요 라고 제가 추천 물건으로 해드렸던 그런 물건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자, 과연 절대 피해야 되는 빌라 이 5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 빌라입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 있는 빌라인데 아직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시회라고 해서 공부상과 현황이 다른 불법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물건이죠. 아직 걸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만약에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누군가가 앙심을 가지고 위반 건축물로 신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낙찰받은 잔금을 모두 납부를 하고도 이 위반 사항이 원상복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벌금을 계속 내셔야 해요.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법은 한번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2019년도 4월 23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위반 건축물로 등록된 물건은요,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횟수, 5회면 5회, 3회면 3회 이렇게 몇 번의 횟수만 이 벌금,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뒤로는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안 내도 됐었어요. 하지만 원상복귀하기 전까지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2019년도 4월 23일 이후부터는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상복귀 할 때까지 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액을 가지고 정말 이 소중한 나의 돈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또 계속 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이런 나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이런 빌라는요, 매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매도가 안 되니까 전세라도 맞춰서 내가 가져가야겠다. 자, 위반 건축물은 전세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세를 맞추셔야 돼요. 지금같이 이율이 좀 높을 때 월세를 받았는데도 이자를 다 내고도 내 주머니에서 또 이자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월세 받은 만큼 이자를 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소행님들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화되지 않는 물건은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로 여러분들 피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된 빌라 있죠. 빨간 벽돌 다 좋아요. 하지만 굉장히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고 누가 봐도 이거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저렴해도 요즘에는 그런 물건에 임대는 들어가지만 매수자들이 매수는 하지 않아요. 예전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요, 이 갭 투자자들이 그런 물건도 보지도 않고 갭만 작으면 그냥 매수를 했었어요. 초보 투자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된 연식의 빌라들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맞추더라도 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묶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맥경화가 생기겠죠? 회전되지 않고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이런 빌라는 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이런 오래된 연식의 빌라는 괜찮나요? 라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고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출을 받아도 되지 않고 그냥 내가 현금 거기 묶어놓고 나중에 입주권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그냥 내가 보유하고 가져간다. 뭐 이거 누가 안 사도 되고 누가 뭐 세입자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투자금이 많이 묶일 뿐더러 또 매수자들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재개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돈맥 경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빌라인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연식이 오래된 빌라일수록 또 주차장이 좀 협소하죠.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한 이런 물건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집은 없어도요. 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는 매수자들이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주차입니다. 당연히 집을 보러 갈 때도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주차가 안 되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호감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도 앞으로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차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비록 조금 협소하더라도 집이 괜찮고 가격만 맞으면 이렇게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하고 또 투자자들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욕구와 자동차에 대한 이 편리함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한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 절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경사도가 너무 가파른 오르막에 있는 그런 빌라들, 그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곳에 있는 빌라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빌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살거든요. 예전에는 또 오르막이던 골목 안이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실거주하는 매수자들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갭 투자자들, 초보 갭 투자자들 있죠.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갭만 작으면 또는 전세금만큼 매매가가 동일하면 그냥 명의 등기만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매수하는 이런 빌라는요. 오르막에 있는 집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빌라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매수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빌라를 내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내가 아주 잘 팔아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르막이나 골목 안에 있는 이런 빌라도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빌라의 맨 꼭대기층 있죠. 탑층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세연쌤, 엘리베이터가 있는 탑층은 괜찮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는 탑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굉장히 방범에 취약하다. 그리고 옥상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누수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여름에는 바로 햇빛을 받기 때문에 덥고 겨울에는 위에 집이 없기 때문에 춥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탑층을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실전반 교육생분들과 함께 이제 입찰 상담을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빌라 실전반 수업 시간에 분명히 해야 되는 빌라, 하지 말아야 되는 빌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런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공부는 공부고 실전은 실전이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정말 대대손손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물건들만 가지고 오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왜 이런 물건을 조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저렴해서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싼 것만 보게 돼요. 물론 물건을 고르실 때 우리 소액님들은 내 투자금 대비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는 한데요. 이 첫 번째 단계만을 보고 낙찰을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뒤에는 정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뒤에 팔리지도 않고 임차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연쌤이 절대 피해야 되는 빌라, 이런 빌라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5가지는요. 결국 매도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도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좀 싸면은 사지 않을까요? 세연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부동산 투자 15년 했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을 했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빌라 절대 피하세요 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이세연쌤이 직접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골라서 수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물건들만 피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소액님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절대 피해야 되는 빌라 5가지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한 발짝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성장해도 1년이면 365걸음 성장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용기 내고 도전하고 이세연쌤과 꾸준히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